2014년식 그 X6 30D 차량이 입고가 됐어요. 엔진 출력 부족이라는 그런 이제 DPF에 관련된 경고등이 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매연도 많이 찼고 요 후단을 봐보면 고장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작업하면서 노플로우 센서 피아버그 거고요. 이 때문에 피아버그에,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이제 항상 카본이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노즐 끝부분에 분사 홀이 있거든요.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소가 되면 그 사이로 다시 그 연소 가스가 들어가서 이 내부에 이제 카본이 들어가면서 노즐과 그 안에 있는 니드를 뭐 고착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많이들 이제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화샤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은 밀착 불량이 돼서 인젝터가 더 많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한 5, 6만 정도에 한 번씩은 꼭 교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여기에서 연소가스가 새기 시작하면은 인젝터가 열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연소가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이 노즐 캡이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동화셔만 교환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새는 경우가. 그래서 이 동화셔는 꼭 소모품이니까 꼭 교환해 주세요. 다른 인젝터에 비해서 요거 6번이 아무래도 좀 더 고착이 더 심하네요. 동화셔도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이거는 일단은 6번을 좀 더 많이 좀 신경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6번을 안 했나? S6 인젝터 클리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젝터를 분해를 해서 이제 노즐, 그리고 니들, 그 안에 들어가는 심들, 스프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컨트롤 밸브, 얘네들이 이제 니들이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쏙 하고 노즐 안에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섭동하면서 연료 압력이 올라가면 그때 그 피해조가 작동을 하면서 밸브를 열어줘서 연료가 분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오랫동안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카본이 이렇게 많이 끼고 이런 노즐에도 아무래도 연소실에 같이 노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구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원이 아니고 한쪽으로 찌그러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해서 분사량이 이제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노즐 안에 있는 이런 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닳아서 원래 이제 신품일 때 그런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고 다름으로써 그 수치들이 변형이 되면서 연료 분사량이 적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젝터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다 분해하는 클리닝이 아니고 그냥 초음파만 했을 때는 그렇게 그 연료 분사량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서 다 클리닝을 하고 마모된 것만큼 그거에 맞춰서 치수를 새로 가공을 하고 하면 그 정상적인 수치로 만들어지는 작업을 인젝터 분해 클리닝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중에서 일단은 4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 5번이랑 6번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좀 더 마무리를 하고, 물론 이렇게 인젝터 이제 작동을 시켜서 제가 저기에서 정확하게 저만의 노하우로 그 안에 있는 그 치수들을 맞춰서 여기다 이제 인젝터를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재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서 정상적인 수치대로 그런 데이터 값들이 나오면 좀 희열감도 있고, 이걸 다시 차에다 꽂아서 공회전 RPM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런 걸 보면은 좀 희열감이 좀 다른 전기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이렇게 연료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리턴으로도 나오고 또 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주입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다가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거.
역시. 인젝터는 임PD님 다 조립이 됐으니까 에어플로우 센서 교환하자고요. 너무 간단한데 차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들어가는 공기량을 계측이 돼야지 거기에 따른 연료량도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기본 분사량이 되기 때문에 실질값이랑 좀 틀리게 나와서 그래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출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풀려면 임PD님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특수 공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런 요 넓이 차이 보여요? 그래서 미미를 교환을 하실 때 엔진 미미 그리고 미션 미미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같이 교환하는 게 제일 진동으로서는 굉장히 더 효과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세 가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공구가 없으면 좀 빼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교환이 안 된 차들도 가끔은 있는데 예, 꼭 이렇게 같이 교환을 해주세요. 유피디님 이거 봐봐요. 고객님이 진짜 차 사시고 오래 타실 생각이신지 오일 필터도 교환이 되어져 있네요. 보이시죠? 차를 한 달 정도 타시면서 그래도 차가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오일 필터부터 시작해서 저희 샵에 또 오기 전에 엔진 오일도 그렇고 그리고 대오 오일, 앞대오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이런 것도 다 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고객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이제 변속기 오일을 교환할 건데요. 변속기 오일,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ZF 8단 미션이 들어갔어요. 요 미션 오일을 많이 교환들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 여러 장에 있는 그런 디스크가 이제 종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로 슬립하면서 어떤 이물질들이 나오고 그 이물질들이 이제 미션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주 바늘만한 그런 유로들도 지나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 유로들을 막으면서 변속 지연도 나고 변속 충격 이렇게 슬립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매뉴얼 사용으로는 이제 무교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무교환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 교환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주 가끔은 1년에 뭐 한두 건 걸릴까 말까 하기는 한데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미션 오일을 탈거를 해서 색깔을 봐보면은 굉장히 이제 혼탁하고 내부에 이제 오일팬을 떼서 보더라도 내부에 마모가 되면서 이제 돈가루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미션 오일 교환하고서는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났는데 오히려 더 막 변속 충격도 더 많이 생기고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막 느낀 적은 없으셨나? 근데 이제 미션 오일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도 이 미션 오일이 되게 많이 혼탁하잖아요. 보이세요? 그래도 상중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중동도쯤, 네, 중상동도쯤 오염됐는데 이런 미션 오일을 다시 신유로 넣으면 이 미션 오일에 맞게 미션 컴퓨터가 변속 충격이라든지 변속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미션 오일이 새 걸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미션 오일이 전 미션 오일을 넣었던 그거에 맞춰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드레인을 먼저 하고 한 2.5리터 가량 빠졌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드레인을 잠그고 한 번 더 넣자고요. 열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전달되기도 하고 해서 미션 오일이 더 빨리 이렇게 고장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쿨러도 있고 그런 이유들이 온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니까. 아, 얼른 와. 오면 돼. 와도 돼. 한번 시동 걸고 변속을 P, R, N, D 이렇게 한번 각 단으로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섞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이랑 최대한 이제 빼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구조상 각 회로에 가 있는 그 오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레인 볼트를 풀면 오일팬에만 있는 것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 바뀌지가 않아서 사실 이런 플러싱 작업을 두 번 정도는 해줘야지, 예, 그나마 좀 오일이 정확하게 갈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탁도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넣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팬을 뜯으면은 좀 더 많은 양의 오일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교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보다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주행을 해보면은 확실히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돈이 들어서 그렇지 뭐. 각단으로 한 3초 정도씩. 어떤 것 같아요, 색깔? 조금 맑아진 것 같긴 한데 예, 이번에 한 번 더 빼고 이번에는 이제 오일팬을 탈거하고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는 이 슬러지들이 생겨서 이렇게 요 자석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돼요.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유로를 막고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러면 황동색으로 된 거 보여요? 네. 그 동이 이렇게 깎여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베어링에도 좀 유격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이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은 컨디션의 미션은 아닐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필터가 아무래도 많이 막혀버리면은 여기서 오일을 흡입이 못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뭐 변속 충격이나 슬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오일팬을 꼭 교환해야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 이 필터를 보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이 좀 되죠. 재사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맑아졌네요. 자, 스캐너로 오일 밸런싱을 맞춰 볼게요. (25도에서) (35도) 사이. 지금 31도네요. 지금 오일 레벨을 한번 열어보고 그 레벨에서 확인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처음이랑 색깔 어때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네. 네, 사실 더 깨끗하게 하려면은 한 20리터에서 한 18리터가 적정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 매뉴얼 상에서는 미션 오일을 이제 무교환이라고는 했지만 미션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서 미션의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매뉴얼대로는 그 교환 무교환이 아니고 꼭 교환을 해주시고요.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정도 전후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적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단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중에 변속기를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고객님들이 꼭 하시는 거니까 저는 미션 오일 교환을 적정한 수준에서 교환해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까지 의뢰를 하셔서 이 허브나 이런 면이 좀 깨끗해야지 요거 타이어도 이 허브면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서 주행 중에 떨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브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할 때 항상 이 닿는 부분을 좀 청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음이나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놨을 때 리턴도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니까. 시운전까지 다 마무리는 했고 이제 고장 코드도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그런 고장 코드들은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디젤 차라면은 그 다들 아시는 그런 DPF, 흡기 클리닝, 그리고 인젝터 클리닝, 그리고 나머지 오일류까지 다 교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행을 하니까 되게 주행 질감도 그렇고 가성력도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꼭 중고차를 사실 때 오래 타신다는 그런 판단을 하셨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 차에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현명하게 이렇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그런 고객님을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10만 킬로 정도 넘은 차를 타시면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다 관리를 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랫동안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거에 보답하는 것만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